일단 오늘 할 강의 제목을 제가 이제 적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여신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죠, 그죠? 어렵다고 생각해요. 선아님도 어려워요? 그대로 안 돼서 붙잡으면 어렵고. 네, 아주 좋은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방금 선아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저나 원장님이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게 삶이다.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죠? 깨달음, 그까이 거 너무 쉽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뭔가 잘 방향이 안 보여서 답답하다고도 하고, 그럼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답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사랑에 조금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그죠? 이제 사랑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내가 이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상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사는 것의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중요 키워드가 사랑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몰라. 그리고 사랑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네, 집단의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쉬운데 단어만 쓰지 여러분들이 이 집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끈끈하고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지. 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들어왔듯이 이 집단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이 집단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은 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집단만 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이 틀로 되어 있어요. 이 틀이라는 것은 모양 지어진.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드마카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모양 지어지면 이것은 이 모양으로서밖에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외에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건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들어온 이상 이 삶이 요구하는 모양과 이 틀이라는 게 딱 붕어빵처럼 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지어진 틀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뭐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뭐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집단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집단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삶에서 집단이 만들어 놓은 이 모양을 내 아들이 좀 벗어나려고 하거나 내 남편이 좀 벗어나려고 하거나 내 형제 부모가 벗어난다는 것은 사랑 없어요. 이 틀 모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해무님이 이제 한 가족이라는 사랑의 집단의 아들로서 이렇게 있으면 이 가족 또한 이 사회가 원하는 이 틀을 유지하고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이 사회의 집단의 틀을 벗어나는 아들이 만약에 생기면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이거나 뭔가 용납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우리 해무님이제 아들이 이 가족이라는 더 크게는 이 삶이라는 집단에 들어온 이상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옭아매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그래야 이 집단이 유지가 되고 이 틀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집단에서는 이 아들이 아들로서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이 아들의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틀을 흔드는 근간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흐름 자체를 뭔가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최면되어 있다고 하죠. 최면. 이 의식이 여러분들을 부모든 또 그 부모의 부모든 그 부모의 부모든 이 인류가 생성되면서 점점점 엄청나게 강화시켜 온 거야. 무엇으로? 안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이상한 형식으로 인해서. 그런데 진짜는 안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제 이 사회가 요구하는 틀이 있고 또 내가 나의 인생을 경험하고 이 경험 안에서 배워서 이 배운 게 지혜가 돼서 이 지혜로서 이 삶을 내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단이 요구하는 길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 길에 대해서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내 길이 무엇이지? 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진짜 이 나라는 건 또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일체 질문이 차단돼 있어. 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틀을 깨는 어떤 이제 그 스스로만의 나만의 어떤 것을 가져야 되니까 이 질문 자체를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가르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센터에 오기 전에 이렇게 사회의식, 집단의식 이걸 대상의식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 꽉 틀지어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은 뭔가 이 옥죄고 이렇게 해도 공허하고 저렇게 해도 뭔가 답을 못 찾겠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들로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나 이렇게 옥죄고 답답한 뭔가 나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족쇄를 채워놓은 듯한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데에 있어서 새끼 때에 발목에 쇠사슬을 걸어놓고 얘를 이제 거기에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면 다 큰 성인이 돼서 힘은 어마어마한 장사인데도 이걸 못 벗어난다는 거야. 여기를. 이 범주 안을.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 사람도 이런 어떤 사회의 틀이 필요 없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회의 틀이 내가 조금 더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으로 들어온 이상 이 세상에 이런 틀 지어진 것을 습득해야 돼요. 습득을 해서 나는 여자라는 것을 역할이야. 근데 여자가 나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자다, 남자다. 그러면 또 여자다, 남자다 하는 거 안에는 엄청난 의미와 뜻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의미와 뜻이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이렇게 긁어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었었을 때에는 이런 의미와 뜻은 사회가 필요해서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내가 내 삶에 필요할 때는 잡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좀 놓고 이렇게 잡고 놓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삶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집단의식의 이 틀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꽉
이게 채워져 있는 거야. 코끼리가 다 컸는데도 이 족쇄 채워진 것처럼 못 벗어나듯이. 그러면은 옛날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 이게 뭘로 보입니까? 그러면은 뭔 저런 질문을 해. 지금 저거 당연히 컵이지. 아니 내가 컵을 몰라서 먹겠어? 이거 뭘로 보여?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들은 알므로 거기에는 유약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들은 정보로. 그 정보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삶에 대입하면 당연한 거야. 그런 의미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무님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 난 당연히 컵인데, 이게 컵이, 이게 뭐냐고 묻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자가 컵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를 흙보는 걸로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공격해오면 흉기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내가 꽃 화변으로도 쓸 수 있고, 연필꽂이로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의식을 이렇게 유연하게 넓히면 컵이라는 틀지어진 그 이름만 얘기하지를 않을 거야. 근데 이름을 빼면 얘는 컵 그 어마어마한 이상이 있어. 여기에 이걸 보면서 우주를 볼 줄 아냐 이 말이야. 여기에 우주가 있는 거야. 컵이라는 걸로 보면 여러분들은 틀지어진 걸로 또 금액으로 봐. 저거 뭐 좀 이쁜데? 저거 한 3, 4천? 7천 원이요? 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름에 루이비 땡땡 하면 그 이름에 매겨진 의미와 뜻, 가치를 보고. 그래서 우리 여신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이 틀지어진 것에서 고학력. 참 저 사람 지성인이군 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식이 이런 집단에 틀지어진 것에 갇혀서 쪼그라져 있다 이 말이야. 의식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쪼그라진 의식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라는 이 이름이에요. 이것도 이름. 그러면은 우리 해무님은 아들이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동생이라는 이름, 또 우리 진우님하고 만나면 형이라는 이름, 그리고 또 오빠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과 역할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친구일 때는 친구로서, 오빠일 때는 오빠로서, 동생일 때는 동생으로서, 형일 때는 형으로서, 얼마나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순간순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 틀지어진 집단의식의 이 고정된 이 영향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딱 틀지어진 것에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집단의식이 너 학벌이 뭐야? 나는 좀 좋은 대학이 아니야. 너 직업이 뭐야? 나 좀 좋은 직업이 아니야. 너 뭐 사람 많이 만나? 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인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집단의식이 틀지어진 걸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 굉장히 좁은 의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건 집단의식,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이 틀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이게 존재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은 자기도 모르게 이 집단, 세상, 이것이 마치 자기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될 부속품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겨.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 세상에 끼워 넣어야 할 부속품 정도로 알기 때문에 이 부속품에 속하지 못할까봐 제일 많은 감정이 두려움이야. 그래서 이렇게
집단의식, 대상의식이라고 하죠. 그죠? 대상의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서 대상 하는데 대상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대상의식이라고 집단의식, 이걸 사회의식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런 의식의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두려워서 누가 날 무시할까봐.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속아요. 돈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잖아요. 좋은 직장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근본이 두려움이다 이 말이야. 가족한테 엄청나게 얽혀 있고. 왜 우리는 조직을 만들려고 해? 두려워서. 나 혼자는 뭔가 이상하게 볼까봐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의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려움의 삶은 무엇으로 작동할까요? 금강? 두려움의 삶은 무엇으로 작동해? 지키고 방어하는. 지키고 방어한다는 건 뭐야? 자꾸 안으로 수축시킨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꾸 안으로 이렇게 수축을 시키면 수축되다 고립돼 버리고, 그러면 고립되어져서 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 이 외부 세상을 다 비난, 공격, 방어라 그랬죠. 그죠? 방어는 공격이에요. 비난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답이다라고 하는 길로부터 더 멀어지게 돼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 다 저게 문제야. 다 저게 문제야. 그리고 또 잘 쓰는 말 뭐야? 나라면 저렇게 안 해. 진짜 나라면 그렇게 안 할까? 오늘도 그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자전거 타고 쌩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나라면 저렇게 안 하는데 자전거 탄 것들은 하여튼 뭐 어쩌니 이러고,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살까? 남의 거 막 훅훅 안 쳐들어가고 살까? 아이고, 여러분들 나라면 그 말 뒤에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무지가 있을 뿐이지, 그런 말들이 다 지키고 방어하는 자기 세계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집단의식의 속성이에요. 이 틀을 유지하는 게. 왜? 이거 깨질까봐 두렵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다 고립되어가지고 이제 뭔만에 자기 세계에 고립되어진 의식으로 오해하며 이야기, 해석으로 나의 세계에 단단하게 갇혀버리게 돼요. 이야기와 해석,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엄청난 저절로 운영되어지도록 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는 이렇게 틀지어진 세상에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열려가는 열림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나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사랑도 있고 둘 다를 이렇게 있어요.
둘 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의식을 이쪽을 선택하냐 이쪽을 선택하냐 순간순간 선택을 해요. 선택이라는 어마어마한 멋진 단어예요. 선택. 이것은 100% 나에게 주체권이, 주도권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아님,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얘기를 한다죠. 이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쉬운 예인데, 예. 밥 먹으러 가자 했지. 근데 우리 원아님은 밥은 안 먹고 싶어. 근데 같이는 또 가고 싶어. 둘 다 내 맘이야.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싶은 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 나는 안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똑같아. 자,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우리 금강한테 금강아, 너는 좀 오늘 약간 좀 별론데? 할 수 있어, 없어? 진짜 있어?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자, 아주 좋은 얘기야. 왜 기분이 안 좋냐, 이 말이야. 별로라서. 내가 별로라고 하면 별로가 되고, 내가 별로가 아니다라고 하면 별로가 아니야? 이게 굉장한 여러분들이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기분이에요. 자, 내가 별로라고 하면 별로가 아니고, 그러면 별로가 아니다. 너는 괜찮다 하면은 괜찮아? 나는 강아지하고 똑같은데 그냥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누구 거야? 내가 별로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금강님이 보여준 것에서 나의 주체, 선택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별로라고 했다고 그거를 너가 탁 선택을 하면 너는 화가 날 거고, 그지? 누가 선택해? 너가 선택하지.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다른 의식이 있어. 그래, 자는 별로일 수 있지. 자, 상대, 대상. 왜? 내가 별로이면 좀 안 돼? 내가 별로인 것을 좀 느끼면 안 돼? 느끼기 싫어서. 이건 너무 진짜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갈 수가 없고 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왜 해결을 못하고 답답한가? 왜 수수께끼 같고 왜 삶이 자꾸 엉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많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내가 별로인 걸 좀 느끼면 안 돼? 내 스타일 아니야. 머리도 내 스타일 아니고, 옷 입는 것도 말라가지고 말이야. 예리예리하게 입고, 나는 맨날 몸매 가리느라고 둥글둥글한 거 있는데, 좀 별로로 보면 안 돼? 아이고, 마른 것들. 별로로 보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경찰을 가지고 조금 무시해도 안 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왜 기분 나쁘냐고. 왜 기분 나쁘냐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자신의 선택권이 마치 저 대상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괜찮고 안 괜찮고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너의 괜찮고 안 괜찮고를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해. 나는 나의 느낌에서 나의 스타일이 아니면 내 스타일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금강 안에 내가 좀 별론데 하는 걸로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 안에 너의 것이 있는 거야. 너가 너를 별로로 보는.
진짜 진실은 내가 나를 별로로 보는 그것이 건들려진 거지 내가 그 말을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말해? 네가 나를 별로라고 해서 나 화났어. 완전히 그 노예 같은 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체성이 없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고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고 어쩌고 많은 이야기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것의 이야기인 거야.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의식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면, 바르게 본다는 건 뭐야? 바르게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 대풍님 바르게 본다는 게 뭘까요? 내 식대로 보는 것을 빼고 그 자체를. 내 식대로 보는 걸 어떻게 빼는데? 내 식대로 보는 걸. 그러면 이제 수치심이라고 참 고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수치심은 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진짜 어떤 그런 막 결격 사유가 있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 언어가 수치심이라는 언어고 또 방금 예시 든 거 금강 별론데 하는 거에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것도 자신이 자기를 별로라고 보고 있는 것에서 일어난 거야. 상대가 그런 얘기를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안에 선명히 이해가 되어져야 돼. 이해가 돼? 금강이 만약에 상대가 별론데 해서 화가 난 것이 진실이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금강 괜찮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너 안에 그 자리가 없잖아. 진짜 우리는 안전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산단 말이야. 긴장하고 두렵고 앞으로 뭔가 나아가는 거에 못 나가게 막 발목 붙잡아 놓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검증을 해보라고 하잖아. 진짜 너가 안전 없었던 일이 뭐가 있어? 없는 거야. 우리 해명님이 누가 나를 뭔가 이렇게 해칠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물었어. 단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맞아보거나 좀 해를 끼쳐본 경험이 있어? 없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의식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안전이 없다, 막 수치스럽다, 나는 별로다. 계속 그 검증도 없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야. 뱅글뱅글 돌다가 조금 뭔가로 환기가 되면 조금 환기됐다가 또 그 안에 뱅글뱅글 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 사람에서는 지 성향이나 지 취향이나 뭐가 나하고 달라서 별로일 수 있지 이렇게 하나를 보는 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나는 그것에 왜 불편하지? 내가 나에 대한 좀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내 안에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내 거 없이가 아니라 넓게. 이거 있어. 내가 보는 거 있죠. 내가 보는 거 있지만 또 내가 보지 못하거나 내 거 아닌 건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보는 의식, 넓게 보는 의식, 합리적으로 보는 의식, 이성적으로 보는 의식.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의식에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넓고 크게 바르게 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에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빠져 있는 이 의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렵다. 그리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새로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되면 이런 강의도 들을 필요 없고 이런 공부도 필요가 없지. 왜?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문제 안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센터에 와서 우리가 원장님이나 저나 끊임없이 해주는 역할은 이런 집단 의식이 아닌 명상적 의식, 명상적 의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법칙을 보거든. 법칙을. 어렵지 않아요. 마치 명상의 고수만이 법칙을 잘 헤아리고 법칙을 순리를 따르는 걸로 여러분들은 착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법칙이야. 우리 먹었으면 싸야 되고 일어났으면 또 자야 되고 일하러 갔으면 또 퇴근해야 되고 만났으면 헤어져야 되고 온 삶이 그걸 어마어마하게 보여줘. 안 보여줘?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업식이라고 하죠. 나라고 하는 업식이가 무조건적인 지킴, 무분별한 지킴. 아, 우리는 안 지키고 어떻게 살아? 지켜야지. 근데 무분별한 지킴. 무분별한 지킴이 자기 안에 빠져서 자기에 도취된 채 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삶을 보고 있는 거야. 봉사가 눈을 가리면 얼마나 캄캄해요.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의식에 꽉 도취돼서 다 가려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지금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조금도 이 공간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이 구조를 이제 이해하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해하고 알아도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안 걸 가지고 이제 끊임없는 행을 해줘야 돼. 우리 먹었어도 다음날 또 먹어야 되고 쌌어도 또 싸야 되고 근데 아까 쌌는데 또 싸? 이러지 않잖아.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법칙이고 순환하는 흐름인데 이 순환을 못하는 거야. 여기서는 자기에 도취된 자기한테 빠져서 무분별하게 지키고 방어하는 데서는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순환이 안 되니까 꽉 여기 여신의 업식에 빠질 때는 그거 느끼지, 그지?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에 뵈는 게 없고, 귀가 열려 있는데도 이 들리지 않아. 입에서는 똑같이 이 두려움과 업식에 꽉 갇혀 있는 얘기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눈뜬 장님이라 했고 귀머거리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집단의식에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집단의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집단의식에서는 예를 들면은 뚱뚱하고 마르고가 있어. 만들어줬어. 잘하고 못하고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 틀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정됐어요.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이 집단의식에서는 뭐야? 자, 얘가 커, 얘가 커. 자,
집단의식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놓여졌을 때 얘가 작고 얘가 크다라는 게 이게 명명백백히 드러나.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크다 작다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그래. 이 존재, 나도. 이 존재. 나의 이 존재는 그 어떤 것에 가치롭다, 가치롭지 않다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야. 완전 100%이 나의 존재는 이 존재함만으로 이 100% 가치야. 그런데 이제 이 100% 가치에 조건이 주어져. 그러면 우리 금강이 주어지면 나는 말랐어, 뚱뚱해. 난 뚱뚱해. 이렇게. 그래서 나는 금강과 조건이 되면 뚱뚱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낙인 찍듯이 나는 계속 뚱뚱한 사람은 아니야. 우리 원장님 봐, 또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장님이 되면 나 말랐어. 그러면 또 나는 마른 사람이 되는. 그러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하는 거 안에 없어. 이게 우리 아까 금강이 나는 안전이 없어 하듯이 없어.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없는데, 그래, 우리 해몽님이 자기를 공격받아 본 적도 없는데 누가 나를 해칠까 너무 두려워. 이 나의 존재는 없단 말이야. 그렇게 비교할 가치가. 근데 어떤 것이 순간 주어져. 이렇게 제시해. 그러면은 학벌로 제시하면 나는 이 대학 나왔고 이 대학 나왔고, 사회에서는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좋고 안 좋고가 있어. 그런데 또 못 나온 사람과 되면 나는 또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또 조금 지식인에 들어가. 그래도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랑 또 하면 그 순간 또 사라졌다 일어나고, 이렇게 모든 게 이런 순환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법칙. 삶이 보여줘. 우리 선화 어머니 안 보내고 싶어도 보내드려야 돼. 왜? 누구나가. 그런데 마치 나만 엄마를 잃은 듯이, 그지? 엄청난 그거에 감정이입이. 누구나한테 일어나는 거라고 치면 뭐가 문제야? 갈 때 언제든지 가실 수 있다. 안 그래? 여지. 이 도취는 여지가 없는 거야. 도취에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체성을 항시 가지고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 끊임없는 연속성에서 나는 뭘 자꾸 만들고 생성하냐는 거야. 두려움을 자꾸 만들고 생성하는 사람은 죽을 맛일 거야. 하루하루가. 사람 만나는 것도 죽을 맛, 일하러 가는 것도 죽을 맛, 연애하는 것도 죽을 맛. 그런데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연애 한번 좀 해서 결혼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이런 집단의식이 이렇게 틀화되어 있어서 이것에 지금 로봇 입력되어지듯이 입력된 의식에 노예화되어서 마치 잘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돈이 많아야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틀 안에서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내 안에 습득이 되어진 거고, 내가 또 이 사회에 나오는 순간 끊임없이 정보를 입력시켜. 이래야 되고 좋은 사람 돼야 되고 어째야 되고 끊임없이 입력시키는 거야. 기계 로봇에 입력시키듯이. 안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 엄마다. 끊임없이 입력.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먹지 마. 끊임없는 그런 틀 지어줬다는 것은 프로그램 되어졌다. 그 얘기와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각자 안에는 각자가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업식이라고 하거나 집안부터,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자기의 어떤 틀,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누구나 각자가 넘을 큰 산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원화산은 좀 쉬워 보이네. 이런 거 없어요. 본인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큰 산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삶은 나하고의 순간순간 승부, 나하고의 싸움이야. 저 상대하고 싸울 일은 일도 없어. 나하고의 싸움이야. 나하고의 승부야, 순간순간이. 근데 이제 그 승부를 또 여러분들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할 여러분들 안에 여기 이 삶의 생명으로서 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결하고 이 큰 자기 안에 이 틀지어진 이것을 정리하라고 여러분들은 이 삶을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부처님조차도 그 외적인 갖추어진 것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잖아. 이 내적으로 공허하고 뭔가 이 안에서 그 갈망하는 자기 영혼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물질 다 버리고 이 내적인 이제 체험을 하러 간 거야. 출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에서도 천주교든 불교에서든 다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외적인 물질적인 만들어진 것들 다 놓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길, 새로운 길, 이름 지어지지 않은 진짜 나, 진짜 나이게 한 그거,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을 찾는 그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갈고 닦아도 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삶을 등지고 이리 가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삶으로 온 이상 이 삶을 버리고 이리 간다라는 것은 조금 왜 필요하고 뭔가 내 할 역할이 있으니까 이리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신을 잘 비추고 관찰해서 이런 집단의식의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 지금은 그냥 활용할 뿐이야. 필요하면 썼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놓았다가 얼마나 자유로워.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야. 집단의식을. 이런 그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데에 있어서 주춧돌 같은 중심 잡아야 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관념적인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사랑 아닌 건 알아요. 사랑은 잘 모르겠어. 사랑 아닌 건 알아.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너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어 있어서 뭔만 하면 그냥 두려움. 바로 작동이 해. 뭔만 하면 불안. 자동 작동이 돼. 그래서 두려움 아닌 것을 선택해 하면 몰라. 두려움 아닌 것을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 금강은 어떤 게 떠올라? 용기? 근데 이거 용기는 굉장히 우리가 높은 벽과 같잖아. 왜? 이 두려움에 탁 틀지어져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용기가 단어 용기지 여러분들이 이 용기를 내고 산다? 이 쉽지 않아요. 이 용기를 내고 산다는 건 이 집단의식에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틀지어진 것이 파괴한다 뜻이에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제가 원장님하고 초반에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런 공부로 만났는데도 같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두 주가 만난 거야. 나도 한 쌤 해. 원장님도 한 쌤 해.
세고 센 사람이 해와 달이 만났어. 이 쉽겠어? 공부했다고 쉽지 않아. 더 오히려 우리는 세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로 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도 몰라. 초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도 몰라. 센 사람과 센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치열하겠어. 그 치열한 삶에서 어느 하나가 죽어야 좀 조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 살았다 그랬죠. 죽어 살다 보니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이래가지고 삶이 막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치고 나올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틀, 아들이라는 틀, 이거 다 버려야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용기야. 그게. 완전히 이렇게 내가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진짜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촛불 같은 거야. 촛불. 이 이미지로 보여. 언제 꺼질지 모르는 간신히 명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는데 여기서 더 이상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기에 나 이거 다 버려도 돼 하는 그게 용기야. 그런 의식 없이 흉내만 낸다? 안 통해. 얼마나 상대가 센데 안 통해. 부모님이 얼마나 센데 안 통해. 척해가지고는. 그렇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엇일지언정 다 버리고라도 내가 뭐 하나 이거 세우고자 하는 거 이거 세워야 되겠어 할 때 내는 그 힘이 용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이 답인 것에 사랑 아닌 것을 자꾸 끊임없이 골라내 가면서 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 외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외부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야기와 해석, 이 이야기와 해석은 100% 자기 의식에 자기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엄청난 술사예요. 거짓말쟁이면서 사기꾼이야. 얼마나 교묘한지, 업식은 교묘하다 그랬어. 우리 영성은 오묘하다 그랬어. 이 오묘한 세계야. 사랑 아닌 게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문제가 없어. 오묘한 거야. 그런데 업식은 교묘하게 자기 것을 지키고 방어하는데 얼마나 발달이 돼 있는지 이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거야. 교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런 강의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저거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나 왜 이러지? 나 왜 화나지? 나 왜 불편하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의식에는 끊임없이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러기는 저거는 저 모양이니까 그 모양에서 그걸 나오는 건데 끊임없이 저거 왜 저러지? 그렇게 저거 왜 저러지 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잡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저거 왜 저러지? 나 왜 불편하지? 알기 위해 질문하라는 거야. 니 왜 이러노? 나를 문제시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왜 불편하지? 나 왜 화나지? 나 왜 좀 찝찝하지? 알려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외부로 던지는 왜는 내 것에 옳은 정답이 있고 저거 틀렸다라는 걸 말할 때 니 왜 그러는데? 묻는다고 말해. 묻는다고 말해. 니 왜 그러는데? 묻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기 안에서의 자기 것이 있는 걸로 저걸 지금 문제시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상대가 니 왜 가는데? 가면 나를 지금 잘못했다라고? 나를 지금 비난하나? 그러면서 또 억울해! 이러면서 또 지키려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한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진짜 내가 내 삶에 사랑을 얼마만큼 들여놓고 사는가. 여러분들의 고통은 사랑 없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열려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도 문제 없고, 누가 좀 내욕해도 문제 없고. 왜?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 경찰을 깔볼 수 있지. 내가 경차 운전을 하는데 우리 원아님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 저 경차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는 이제 내가 경차 타는 거 모르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야. 근데 그걸 내가 왜 영향받아? 내가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나는 경차 타는 거에 100% 만족하고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그 경차라도 없을 때는 원장님이랑 버스 타고 다니면서 상담하던 사람들 만나고, 이 경차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축복인 거야. 내 마음이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뭔가 자꾸 문제시하면 다른 사람이 쳐다만 봐도 날 지금 무시하나? 날 지금 뭐 깔보나? 내가 옷이 좀 남루하다고 나 지금 무시하나? 백화점 가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훑어보면 나 무시해?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훑어봐야지. 훑어보고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파악해야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최고 직업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니 살 사람도 아닌데 붙어가지고 참 재밌죠, 그죠? 훑어봐야죠. 나는 훑어보는 거 아무렇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열받아서 오더라고. 왜 훑어보냐느니 그건 스스로가 자기한테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어떤 것이 건들려지는, 일어나는 거지. 자기 안에 있는 게.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끊임없이 하는 말이 외부를 뭔가를 친절하게 이걸 사랑이라고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만도 엄청난 사랑이에요.